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생포해서 미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 이게 가능한 세상입니까? 타국의 대통령을. 이미 했어. 미국이 맨날. 얘 뭐 예전부터 해왔던 아, 일인데 이 생포 전 상황을 매불쇼에서 한번 다뤘었거든요. 네. 도대체 미국이 왜 이런지 이유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발생한 뉴스 앞에 이 그동안에 매불쇼가 다룬 내용 짧게 좀 정리를 하고 새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네수엘라는 1918년 네. 석유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매장돼 있는 나라입니다. 네. 전 세계 1등입니다. 오. 근데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에 투자해서 미국하고 베네수엘라는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석유 산업을 국유화해 버립니다. 미국이 그리고- 투자를 막 했는데요. 네, 국유화하고 네. 차베스라고 하는 네. 대통령이 집권하고 반미 정책을 펼쳐 나갑니다. 그리고 이 차베스 대통령이 이제 사망하고 이번에 잡혀간 네. 마두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마두로도 역시 차베스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게 되고 독재를 강화하고 중국하고 러시아와 가깝게 지냅니다. 오. 그러니까 트럼프가 뚜껑이 날아가겠죠. 네. 트럼프가 이제 뚜껑이 날아가면서 마두로를 마약 사범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선박도 공격하고 막 그랬어요. 매불쇼가 여기까지 다뤘었거든요. 네. 이게 뭔가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베네수엘라를 막 그냥 들어가 가지고 공격하고 대통령이 끌고 나가니까 조그마한 나라인 것처럼 느껴지잖아. 베네수엘라 인구가 거의 한 3천만 명 됩니다. 와. 3천만 명? 예, 와. 거의. 그리고 영토는 우리나라의 9배야. 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야. 예, 그래 이런 나라인데 네. 미국이 그냥 들어가 가지고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해서 미국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네. 일련의 과정 영상으로 짧게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Good night. Good night. Happy New Year. 네. 그냥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냥 끌고 가버린 거야. 네. 어떻게 저럴 그냥 수가 끌고 있냐. 갔어. 네. 제가 36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노래가를 잡는 걸 봤거든요. 그때도 36년 전이면 이게 말이 돼? 하나의 그 정상을 저렇게 체포해가지고 플로리다 법정에 세우는 걸 제가 보고 충격받았는데 36년 전에 그보다 더한 사실은 저 위치에 있는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지금 잡아온 거거든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때 노리에가는 사실상 CIA 이중 첩자 역할을 하다가 일종의 군인으로 가가지고 이제 크고 난 다음에 미국한테 좀 대들다가 맞은 건데 이건 전혀 다른 케이스거든요. 네. 이게 36년 전에 그보다 더한 일이 있다는 게 더한 일이 발생. 충격적입니다. 전투기 150대 이상 출격해가지고 마두로 경호팀 대부분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리고 민간인 포함해서 네. 지금 현재까지로는 한 80여 명 사망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여기까지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또 나누겠습니다만 이 전문가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국제법 위반이고요. 예, 뭐 일종의 전쟁 범죄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마두로가 독재 정권이라는 평가는 뭐 대부분 사실로 보이지만 그건 전혀 다른 문제고요. 이건 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의 약탈적 행위라고 국제법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세계적인 패권의 힘이 줄어들면서 네. 미국이 선택할 방법은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힘이 빠지니까 옛날 힘을 그리워해서 자기가 가진 군사력을 중심으로 행패를 부리는 방식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빠진 힘만큼을 인정하고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서 통제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신민주주의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아메리카 대륙만 다스리겠다라는 것을 발표했을 때는 자기 힘을 인정하고 자기 힘에 닿는 데까지만 통제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건 줄 알았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메리카 대륙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약탈적인 방식으로 이제 다루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 거죠. 이 전문가들이 이번 이 공격을 두고 이제 그 신몰로주의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혹시 뭔지 알아들어요? 마리님 뭘로 나야지. 다른 몰로 이외에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쑥 넘어가면 안 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로 대통령이 5대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5대 5대 대통령이고 1823년에 이 먼로 독트린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저 남미가 유럽의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이 나서 그쪽으로 다 들어갔다가 전쟁이 나폴레옹을 잡고 나서 마무리가 돼서 다시 남미로 복귀할까 봐 미국이 그때는 방어적으로 왜냐하면 미국이 5대니까지 그렇게 강성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오지 말라고 하는 방어적이었다면 지금은 미국이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적으로 약탈적으로 공격적인 먼로주의를 하고 있다. 그래도 못 알아듣지. 당시에 그 이제 몰로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제 유럽도 그렇고 우리 아메리카 대륙도 그렇고 서로 이제 간섭하지 맙시다라고 선언한 거야. 근데 그때는 미국이 막 그렇게 군사력이 대단하지 않았거든. 지금처럼은 아니었으니까. 아니었지. 근데 아무튼 이제 미국은 자기들 더 이상 침략 안 당하려고 그 아메리카 대륙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이 대장 노릇을 하게 돼 버린 거예요. 그 대륙에서. 예. 그 이제 다시 이제 재림 신몰로주의. 이런 설명 맞는 거죠? 네. 거기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나폴레옹 전쟁이 1815년에 완전히 종식되고 소위 비엔나 메테르니에 의한 비엔나 반동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멕시코를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던 스페인이 다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집니다. 나폴레옹한테 깨지면서 식민지 관리할 여력이 없었는데 그 틈을 타서 멕시코가 1821년에 독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몰로가 개입하지 말아라 유럽은. 여기는 내가 먹겠다. 그래서 멕시코를 침략해서 지금 캘리포니아부터 다 뺏어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몰로주의는 고립주의가 아니라 그렇지. 유럽은 간섭하지 마라. 아메리카 우리가 먹겠다. 내가 먹을 테니까. 그 몰로주의가 지금 이번에 그대로 발현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시대라는 것은 우아한 위선의 시대가 끝나고 솔직한 야만의 시대를 선포한 상징적 사건이다. 와, 솔직한 솔직한 그러니까 야만의 이전에는 시대. 이라크를 침략했던 후세인 조지 W 부시도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유엔 결의안을 뭐 했다든지 뭐 핵무기 뭐 대량 살상 부여에 있다든지 뭔가 좀 포장을 하기 위한 명분이라도 세웠는데 네. 이제는 그런 가면도 벗어버리고 아. 그냥 내가 우리 국내 법으로 범죄자로 주권자의 한 국가의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 뉴욕의 연방 남부 대법원에다가 체포해서 기소해서 재판을 받겠다는 거니까. 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소위 국회의사당을 점거했던 일종의 내란 사태, 네. 모든 것을 자기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주권 일종의 면제,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행위로 면제를 주장했는데 똑같이 이것도 법정에서 주권 면제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마두로의 재판 과정이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선조차 사라진 야만의 시대. 이 야만이 얼마나 야만이냐면 백악관 공식 인스타그램에 욕설을 섞인 표가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파포라고. 예. 처음에는 FAFO. FC 까불면 죽여버린다. 까불면 다쳐 까불면 죽여버린다는 게 그냥 나온 거예요. 공식 계정이에요? 네, 공식 계정. 공식 계정의 인스타에. 와, 욕설이거든요. 그게. 아예 포장도 안 해버리네. 포장을 안 해. 아예 포장조차도 안 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모순에 빠지게 되냐면 지금 북한을 11개 이상의 가혹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북한 제재 근거가 유엔 결의안 위반 아닙니까? 네. 지금 이란을 제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를 제재하는 모든 이유를 어떻게 정당화시키겠냐고 미국이. 그렇지. 만약에 그러면 푸틴이 특수부대를 키위에 보내가지고 젤렌스키를 체포해가지고 러시아 법정에 데리고 가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걸 공격할 수 있나? 이 미국이 지금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서로 깡패들끼리 너는 그쪽에 해먹고 나는 해먹을 테니까 간섭하지 말자. 와, 이런 시간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당분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그냥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위선을 떨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그냥 석유 우리가 먹을게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 베네수엘라의 석유. 예, 네. 위선이 없어요. 명분이 없어. 그냥 야욕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가면마저 벗어버린 트럼프의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run the country until such time as we can do a safe, proper, and judicious transition. We're going to have our very large United States oil companies, the biggest anywhere in the world, go in, spend billions of dollars, fix the badly broken infrastructure. 미국 대형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서 돈을 벌 거래. 와, 이렇게까지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솔직한 적은 없었죠. 이렇게까지. 제가 그때 잔 월터스라고 허드슨 인스티튜트의 이 보수적인 건데요. 미국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와서 제가 가서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지금 메아리처럼 다는데 뭐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이 힘만큼 니들을 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힘 차이만큼 너들을 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확실히 힘 차이만큼 힘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랬나요? 지금 저거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저기에 명분이 나름대로 있어요. 지금 저 속에 뭐가 있냐면 원래 미국 거라는 거예요. 네.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가가지고 공장 해놓은 거 니들이 다 부숴가지고 세계 17%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1%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장량은 17%인데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생산량은 1%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훨씬 더 많이 생산할게. 더 빨아먹겠다. 빨아먹겠다라는 걸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우리 걸 뺏어가도 파괴했으니까 우리 거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베스나 사실 이 마두로나 걔들도 문제가 많은 거죠. 아니, 뭐 그거는 뭐 사실이죠. 미국화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네. 미국한테 빌미를 준 면이 있는 것이고 네. 내부적으로 국민을 통합시키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렇더라도 주권 국가를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지. 그렇죠. 이거를 저렇게 전쟁으로 체포를 하게 되면 저게 이후의 과정이 안정화되기 어렵고 제2의 내전 상태로 가게 되면 또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나는 트럼프와 그 주변 사람들 마가 그룹한테 묻고 싶은 게 네. 자기들이 그동안 그렇게 바이든을 비판하면서 소위 리짐 체인지 정권 교체 전쟁에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소위 전쟁 범죄자들 이 군산 복합체 대리인으로 공격하면서 자신은 그런데 개입하지 않겠다. 다 정리하겠다. 뭐 제가 지난번에 번역했던 그 털시 게버드 책도 네. 리짐 체인지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다 마가 그룹의 공통의 공감대였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란 폭격에 이어서 베네수엘라까지 침략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를 뒷받침하고 있던 소위 마가 그룹들의 논리가 자기 모순이죠.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MC님을 포함해서 우리가 걱정인 것은 미국의 이 야만성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네. 그런데 지난 한 1세기 통계를 보면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외국의 정치 권력을 뒤엎은 경우가 35번 정도 있었다고 해요. 맞네요. 35. 예. 거의 중남미에 많이 집중돼 있긴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중에서 20번은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역사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은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는구나. 수시로 뒤집어 온 겁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런 관성의 결과라고 하나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외국 정상을 직접 납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건 진짜 초유의 사태군요. 그것만큼 이제 트럼프가 난폭한 건데요. 네. 이제 이 난폭한 범위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예전에 미국의 힘이었다면 유엔도 동원시켰을 때고 미국 국내 여론도 동원시켰을 텐데 지금은 둘 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전 세계가 이 문제로 벌벌 떨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네. 좀 하기로 하고 일단 요 베네수엘라 요 자체적으로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하자면 트럼프가 이제 당분간 베네수엘라 미국이 운영할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부통령도 다 협조하기로 약속 끝냈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네. 그 부분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She had a long conversation with Marco, and she said, "We'll do whatever you need." She really doesn't have a choice. 네. 그런데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전혀 이야기가 달랐어요. 마두로 석방시켜라라고 하면서 항전 의지를 또 불태우거든요. 이 트럼프 말이랑 조금 달라요. 네. 그 부분도 잠깐 좀 보겠습니다. Exigimos la inmediata liberación del presidente Nicolás Maduro y de su esposa Cilia Flores. 네, 그러자 트럼프가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해요. 베네수엘라가 제대로 안 하면? 처신하지 않을 경우 2차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얘기를 해. 네. 그러자 지금 부통령, 지금 권한대행이거든요.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톤이 매우 다운됩니다. 부통령이 톤 다운된 입장을 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는 미국이 국제법 틀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전제로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균형 있고 상호 존중하는 국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우선시한다. 네, 좀 톤 다운됐는데 네. 일단 그 베네수엘라 이 후속 사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요 얘기부터 좀 한번 하면 좋을 것 그러면 같아요. 트럼프가 왜 그러면 저 부통령을 왜 앞세울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오. 생각하면 미리 준비했던 친미 그냥 그냥 심어버리면 되잖아요. 마차도를 불러가지고 심으면 되는데 오히려 친미 정권으로.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고 아예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마차도가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노벨 사람이죠. 평화상 받고 저 마두로 밑에서 계속 반정부를 했고 그 반정부 활동 때문에 실제로는 극우 성향인데 사실 문제가 많은 평화상 수상인데 했잖아요.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수상이었죠. 세우면 바로 왜냐하면 그 전까지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우리나라를 좀 쳐달라고 전쟁해달라고 막 호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왜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뭐냐하면 이 부통령이 네. 국내 지지도 있고 이 사람이 혁명가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미의 좌파 게릴라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게다가 에너지 장관의 석유를 오랫동안 장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서면 미군이 안 들어가도 돼요. 한 명만 돌아서면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 왜 의회하고 얘기 안 했냐는 이거는 작전이라는 거거든요. 네. 전쟁이 아니고. 네. 근데 저기가 혼란이 생기면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일단 지상군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우니 그건 골치 아프겠죠. 그런데 마차도를 넣으면 다시 안 될 걸 아니까 저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하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이긴 해요. 근데 저게 지금 말을 안 듣게 되고 만약에 군부가 다시 반발을 하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 내부에서도 마가도 포함해 가지고 지상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반대가 있거든요. 트럼프는 일단 저를 시험하는 겁니다. 저 이제 부통령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부통령 권한대행하고 트럼프하고 사전 조율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저 사람하고 사전 조율보다는 내부에 분명히 제거 작전에는 내통이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제거 작전 자체는 그런데 저 부통령하고 저는 했다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짜고 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5천만 달러 현상금이 걸었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 제공을 받은 거죠. CIA가 미리 공작을 한 겁니다. 미리 내부자들한테. 네. 그랬으니까 사실 2시간 30분 만에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말이 체포해서 안 가져간다는 되잖아요. 것은 내부의 협력이 없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로드리게스 이 부통령은 친미로 돌아설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차피 친미로 돌아서라도 미국이 직접 지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네. 과정에서 저는 어떻게 국민적 여론을 수용해서 반항을 할 겁니다. 지금 이라크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반항을 한다. 이라크도 처음에 후세인 제거했을 때 이라크 국민들이 환영했어요. 좀 지나고 나니까 전부 IS가 발생해서 내전 상태가 발생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상군을 투입을 빼지 못했잖아요. 상당 기간 동안 엄청난 많은 희생이 발생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권력의 공백이라는 게 군부를 설득시킨 게 아니라 마두로를 잡아간 거잖아요. 네. 그럼 군부는 이 권력의 공백에서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군부가 살아 있고, 네. 그다음에 민병대가 굉장히 많아요. 저기는 밀림 같은데 민병대가 많고, 그다음에 콜롬비아의 지금 말하는 그 드럭 세력들이 마약 세력들이 카르텔. 서쪽에서 엄청나게 암약하고 있어요. 그거 실제로 거의 IS급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압시킬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군요. 군사 작전이 진행됐잖아요. 이럴 때는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보다는 군부 통제를 누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로드리게스는
정치인이고 행정가예요. 네. 대중적인 인기도는 굉장히 높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이 내부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은 군부가 장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핵심의 지금 핵심 인물은 국방부 장관하고 내무부 장관이에요. 이 두 사람은 철저하게 마두로 편일 뿐만 아니라 군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드리게스의 정치적 입장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래요? 누가 그 밑에 국방장관과 내무부 장관을 통제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으로 보입니다. 야, 이게 이제 어디에 갈지 그래서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 우리 여기 지금 열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뭐냐 하면 독재자를 그렇게 치워주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내부에서 주권자가 국민들이 해야 자기들의 필요에 맞는 사람을 뽑는 건데 네. 미국에서 만약 미국이 안 친 사람이 누굴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미국을 위해서 일하죠. 하겠지. 그래서 외국에 와가지고 외국이 침략해가지고 정상을 바꾸는 것 자체가 네. 그렇게 깨끗하게 끝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대한 게 윤석열이가 마두로 같은 사람이잖아요. 일종의 완전히 독재 권력으로 이거를 쿠데타를 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거를 미군이 와서 만약 윤석열을 체포해 갔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야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스스로의 역량으로 이 헌법 질서를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것입니다. 네. 함부로 우리를 업신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점은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했고 마침 중국 대표단이 베네수엘라를 방문 중인데 이 작전이 시행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작전에 석유도 있지만 미국이 지금 석유를 세일가스로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석유를 확보할 필요보다는 이 석유를 중국에 넘기는 것을 차단시키고 또 페트로달러로 해서 모든 이 석유 대금 결제를 달러로 했던데 이거를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거의 위에나와 루블화로 지금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이거를 달러 결제를 폐기하고 위에나로 결제하려는 걸로 지금 심의 중에 있었어요. 이것 차단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중국 견제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요인이군요. 네. 자, 그러면 다른 나라로 이 사태가 어떻게 번져나갈지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저 자신도 굉장히 놀랐지만 네. 오줌을 지렸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북한은 크게 이제 반발을 했거든요. 북한 외무성 대변인 입장 잠깐 전해주시겠습니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하였다. 불량배적, 야수적 본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네. 불량배다. 혹시 그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처럼 북한도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저는 저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2017년에 코피 작전으로 참수 작전 얘기했었잖아요. 트럼프가. 참수 작전 그때가 진심이었을 수도 있겠다. 약간 아찔한 거죠. 그런데 저는 김정은은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로 못 믿겠다는 생각하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도 있겠지만 결국 핵을 가지기를 참 잘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가 한번 소개를 했죠. 태영호 의원한테 들은 이야기를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네. 태영호 의원을 미국 CIA에서 불렀어요. 네. 코피 작전 때. 코피를 내게 하려고. 코피 작전이라는 게 뭐냐. 북한의 피해를 인명피해를 안 주고 상징적인 건물을 서지컬 스트라이크, 외과 수술하듯이 정밀 타격을 해서 미국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코피 작전인데 네네. 그걸 3대 혁명 기념탑으로 때려부신 게 어떻게 했는가. 그걸 태용한테 물어봤어요. 네. 미국에서요? 물어봤다고. 2017년이에요? 태용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 태용 의원한테 당신이 북한 외교 전문가로서 북한의 반응이 어떨 것 같냐. 네. 태용 의원이 강력하게 말했답니다. 사람이 한 명이 안 죽었더라도 북한 영토에 미국이 폭격한다면 바로 응전이 돼서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한 번 더 양보해서 대동강변에 있는 푸에블로가 지금 있거든요. 그걸 관광으로 지금 납포해가지고 지금 북한 애들이 미국 그 푸에블로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대동강변에 정착해놓고 관광용으로 쓰고 있는데. 관광용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저게 자기들 미국 자산이니까 저기를 푸에블로를 정밀 타격하면 어떻겠는가? 북한이 반발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러네. 그걸 물어봤대요, 태영호 씨. 네네네. 태영호 씨가 그러더라도 북한 영토에 폭격을 한 이상 북한은 반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면전으로 간다.
그래서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와. 이게 왜 코피 작전이냐 보냐면 어릴 때 왜 코 탁 때려서 피 흘리면 항복하잖아요. 울어버린다. 우리나라 말의 그 코피의 그 코피예요. 코피 작전이에요. 그래서 근데 코피를 흘려도 북한은 졌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피 작전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와, 지러네.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아찔해. 지금 들어보면. 저는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와, 씨. 지금 김정은이 오줌 싹 쌌는데. 싸겠네. 오, 김정은이 소식은 요 정도. 그래서 이번에 탄도미사일 쐈나요? 그거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국 방문 때문에 쏜 건가? 예, 저는 그쪽 이유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이번 트럼프의 침공이 정당화되면 중국의 대만 침공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다. 이런 이제 언론의 분석이 있었거든요. 중국이 입장을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의 이러한 패권적 행위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한다.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미국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중단하라. 중국은 또 반대했네요. 강력하게. 반대하죠. 당연히 반대하죠. 예, 중국이 베네수엘라를 라틴 아메리카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삼고 있거든요. 지금 650억 불 정도 차관도 빌려주고 있고 투자도 120억 불 정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에서 나오고 있는 석유의 80% 이상을 중국이 사주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혹자는 그것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이 석유 유통 경로에 큰 에러를 발견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은 이미 석유 유통로를 다변화시켜 놔서 베네수엘라는 5%도 안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건 크게 없는데 어쨌든 라틴 아메리카로 1대1로를 확대하려고 하는 전략에는 큰 차질이 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중국이 저렇게 크게 화낼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왜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를 함부로 다루고 북한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느냐 하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베네수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국가가 주변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한을 건드리면 절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전혀 다른 지정학적, 지경학적 문제가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도와주고 싶어도 군사력을 파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재를 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만나서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고요. 중국이 또 하나 복심이 있습니다. 방금 대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미국이 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아메리카 대륙만 자기네들이 세력권이라 하겠다라고 하는 뜻은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자기네들이 일정 정도 중국의 세력권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은 계속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앞에 이전부터 계속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이번에 미국의 침략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대만 침공은 미국의 영향력보다는 중국의 자체적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사실 지금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지 않고도 대만을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독립을 허락해주지 않는 한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침공을 해서 자국의 영토를 파산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논리적으로는 훨씬 더 니네들 베네수엘라 침공했는데 왜 우리는 대만 보고 그렇게 못하게 하느냐라는 논리적인 우위는 확실히 확보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공할 가능성은 여전히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대만 침공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대만은 중국이 침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해양 봉쇄를 해서 절대 동족 간에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파괴와 또 대외적 명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아예 해상 봉쇄만 하더라도 불복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상 봉쇄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거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지금 나오는 분석은 절대적으로 전 잘못됐다고 보는 게 첫 번째, 이게 미중 패권의 알력이 더 깊어졌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은 여기에 영향받지 않고 중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년 4월에 미국과 중국에 가까워지고 뭔가 타협하는 분위기에 전혀 영향을 저는 끼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네. 북한 문제인데요. 북한이 김정은이 가슴을 쓸어내리긴 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오는 것처럼 이제 김정은이 다음에 때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북미 회담은 끝났다고 아니요 반대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북한하고 미국은 오히려 이게 더 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김정은은 핵무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고 네. 한쪽으로는 미국에 미움받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는 자기가 좋아했다고 좋다고 얘기하는 그 북한을 놓고 마두로처럼 급변해가지고 때리겠다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미 관계에는 영향 하나도 안 줄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반응이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침공받았다고 비판했던 우크라이나. 당연히 미국 이번에 비판했겠죠? 네. 그럴 리가. 그런데 했겠죠. 그런데 정반대의 입장을 내어나. 이 국제사회는 어려워요. 정말 냉혹합니다. 한번 볼까요? 모든 국가가 독재와 억압 없이 자유롭게 살 권리를 갖는 것을 일관되게 옹호한다. 마두로 정권은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해왔다. 베네수엘라 국민의 안전, 번영, 존엄, 민주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지한다. 마두로 없어진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 지금. 보면은 네. 우크라이나가 참 못됐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최소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니 러시아하고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찬성해야 되고 예. 그렇잖아요. 자기도 때렸으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젤렌스키는 반대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반대로 돼 있어. 반대로. 그럼 말 나온 김에 러시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러시아는 지들이 침공했으니까 찬성해야 되는데 얘네들 또 반대. 난 진짜 모르겠어 이런 거. 진짜 이기적이야. 야, 저렇게 무력 침략행위 저질렀다고 하면서 우려스럽고 비난할 만하다. 진짜 너네는 그러면 이 나쁜 놈의 스키. 진짜 이게 국제사회는 이기적이야. 오로지 이기적.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또 손바닥처럼 뒤집고 예. 그때 입지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그렇습니다. 뭐 어떤 법도 없고요. 원칙도 없습니다. 오로지 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뻑하면 집에 와서 시큰 힘들게 협상하고 오면 야 정말 힘 키워야 되겠구나. 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이 냉혹한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힘이야, 힘. 맞아, 힘을 키워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런 다극화 시대로 이제 불가피하게 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영역이 훨씬 넓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미중 대결, 러 대결 속에서 우리가 중견국의 지위로서 상당히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재명 시대에 우리의 외교의 지평을 확 넓혀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새해 첫 외국 정상으로 국빈으로 모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장관이 나갔어요. 제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내가 갔거든요. 네. 중국 그 방문. 그때 계셨구나. 그때 공시위엔 차관보. 그러니까 조선족 출신이야. 이번엔 장관. 장관이 나왔어. 네. 박근혜 때 차관. 그래서 제일 그렇죠. 높습니다 지금. 제일 이번에 높습니다. 가장 네. 최고의 대우를 받았는데 그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 이제 여러 정말 자신의 입장과는 정반대 입장을 내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는 결국 힘을 키워야 된다고 했지. 힘 키우려면 우리 대한민국 하나로 뭉쳐갖고 똘똘 뭉쳐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 이거는 진짜 빠따 쳐야 돼. 빠따. 그걸 또 국민의힘은요. 정쟁에 또 이용해요. 와 진짜 해도 너무하는데 가해자 미국 트럼프를 비판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피해자 베네수엘라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 대목이 이제 미칠 노릇인데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미국한테 혼난다. 이런 식으로 이 제정신입니까? 야, 난 진짜 너무 놀랬어. 우리도 잘못하면 미국한테 혼난다. 누가 말한 거예요? 국민의힘 나경원. 공식 논평입니다. 공식 논평. 함께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결코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도한 돈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저 제정신입니까? 저런 말이. 그리고 나경원 페북 보겠습니다. 나경원.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세 마두로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가?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길을 빼닮았다. 하면서 예를 든 게 무슨 뭐 사법개혁 이런 거야. 네. 이 사법개혁하면 우리 미국한테 혼난다 이 얘기야. 자, 주진우 정신 나갔습니다 다들.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에 중국, 러시아가 반발했다. 민주노총 촛불 행동도 반미 입장을 냈다. 독재체제 지독한 가난, 사법부 침탈, 집회, 사상의 자유 억압을 겪었던 베네수엘라 국민 상당수는 마두로 축출을 환영하고 있다. PS. 베네수엘라 독재자의 사법부 침탈, 국민 입틀막의 말로. 사법부 개혁하면 미국한테 혼난다. 이 제정신입니까? 나는 너무 놀랐어요. 그렇죠. 미 상원의 척 슈머도 이 해결을 강력히 비판했고 미국 민주당도 비판하고 있고 뉴욕 타임스 같은 너 이걸 아주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이걸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피 아난이 이라크 침략했을 때 2003년도에 가장 슬픈 날이다 그랬는데 구티에서 지금 유엔 사무총장도 국제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힘은 유엔 사무총장 국제사회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말인데 그렇습니다. 자기 윤석열이 꼭 저렇게 마두로처럼 했던 거잖아요. 저런 그렇습니다. 길을. 네. 적반하장이죠. 네. 인지 부조화가 참 심각합니다. 인지 부조화.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진짜. 정말. 네.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뭐 저렇게 아까 마차도가 자꾸 우리나라를 때려주세요 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거잖아요. 뭐 거의 예. 저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극우들이나 저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러잖아요. 그때 저 우리 방미에서 정상회담 했을 때 잡아가고 예. 잡아 걸고 그다음에 그 이번처럼 뭡니까 항공모함을 보내가지고 윤석열을 네, 더 구해주고. 구해주고 이런 네. 얘기를 계속 하게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그게 얼마나 그게 자존감에 완전 노예 근성입니다. 네, 그냥. 노예 근성. 와. 이 집단들의 인식 속에는 기본적으로 민족, 국가, 우리나라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같이 들고 다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집단인 겁니다. 네. 이분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국가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언제든지 자기들의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